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부터 총 11편의 동영상을 가지고 윈디버거 실무 과정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윈디버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사용하면서 배우는 실무 과정이고요. 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고급 디버깅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디버거라고 하는 이 윈디버거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그를 통해서 고급 시스템 프로그램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디버거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실무 속에서 고급 시스템 프로그램과 갖춰야 할 중요한 디버깅 지식을 습득하고 이와 동시에 시간과 많은 비용을 최대한 아끼는 그런 프로그래밍 습관과 그리고 그에 따른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11편의 강의는 크게 7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윈디버거 환경 준비. 자, 이 시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5 그리고 WDK, 윈디버거 등의 툴을 우리가 설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준비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콜링 규약, 우리가 호출 콜링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X86이나 X64 환경에서 우리가 윈디버거를 통해서 디버깅을 하다 보면 항상 심볼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어셈블리로 된 화면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어셈블리 지식이 없다면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인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문장에서 시스템이 블루스크린을 일으켰는지 뭐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코드를 보더라도 대충 이곳이 어떤 함수이고 또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어떤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값을 리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셈블리 코드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윈디버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윈디버거 로컬 디버깅인데요. 보통 응용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때는 윈디버거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우리가 좀 디버깅하기 까다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버깅 할 때는 바로 윈디버거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로컬에서 디버깅하는 방법을 세 번째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BSOD, 블루스크린 오브 데스라고 하죠. 파란색의 그 블루스크린 화면과 함께 생성되는 커널 덤프 파일이 무엇이고 그 덤프 파일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보통 윈디버거를 사용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덤프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덤프 파일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윈디버거 원격 디버깅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웠었던 로컬 디버깅에서 하던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찬가지로 원격에서도 우리가 두 대의 컴퓨터를 놓고 원격에서도 타겟 컴퓨터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원격에서 타겟 컴퓨터에 설치된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도 우리가 윈디버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강과 5강이 이 윈디버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다른 윈디버거 명령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PCI라든지 USB 버스를 사용하는 그런 제조사의 경우 자신이 개발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해서 어떠한 윈디버거 수준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여섯 번째 강의 때 배우도록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가 윈디버거를 만들 때 보통 윈디버거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나만의 윈디버거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나만의 덤프 분석기를 만들고 싶다. 커널 덤프 분석을 나만 하고 싶다. 나만의 덤프 분석 방법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 밖에 뭐 특별한 확장 명령어를 추가하고 싶다. 윈디버거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나만의 어떤 고유한 명령어를 하나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익스텐션 모듈, 윈디버거 확장 모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강의로 되어 있고 동영상은 모두 11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윈디버거 환경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1강은 윈디버거 환경을 배웁니다.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WDK,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윈디버거 세 가지 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준비하셔야 될 세 가지 툴이 바로 이와 같은 WDK,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윈디버거가 되겠습니다. 보통 윈디버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나 WDK가 설치될 때 옵션으로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WDK와 비주얼 스튜디오 이 두 가지 툴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WDK는 윈도우즈 드라이버 킷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내듯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될 툴이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컴파일러와 링커가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컴파일러 링커가 없이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제로 빌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빌드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커뮤니티 버전을 기본으로 실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커뮤니티 버전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툴에는 컴파일러와 링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다른 툴들보다 가능하면 먼저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반드시 옵션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옵션 자체에 요즘은 C나 C++ 환경을 잘 안 쓴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설치하실 때 기본 옵션을 확인하시고 C와 C++ 환경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컴파일러 링커가 이와 같은 C나 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하시고 설치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셨다면 그 다음으로 이와 같은 경로에 가셔서 WDK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WDK는 현재 버전 10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WDK 10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 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툴입니다.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툴, 그리고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보다 나중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5 환경에서 사용하는 WDK용 SDK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한 뒤에 WDK를 설치하고 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제 빌드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더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이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윈도우즈 10 SDK를 한 번 더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툴을 전부 다 설치하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디버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윈디버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버거 프로그램입니다. 로컬 디버깅과 원격 디버깅, 그리고 커널 덤프 파일을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 디버깅은 USB 1394, 시리얼 버스, 그리고 이더넷 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비트 버전과 64비트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당연히 64비트 컴퓨터에서는 두 버전 다 실행이 가능하지만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윈디버거 X86만 실행 가능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맞는 윈디버거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윈디버거를 실제로 실행하면서 이 윈디버거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메뉴를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디버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바탕화면이나 또는 단축 아이콘을 통해서 윈디버거라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윈디버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메뉴가 파일이라고 하는 주 메뉴 아래 열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오픈소스 파일, 이것은 소스 파일을 여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보통 C나 C++ 또는 어셈블리 소스 같은 것들을 열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오픈소스 파일 메뉴가 되겠고요. 오픈 익스큐터블, 이 부분은 우리가 실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보통 디버깅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exe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픈 executable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attach to a process. 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DLL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 우리 어플리케이션, 우리 서비스나 우리 DLL이 실제 동작하게 될 그 프로세스, 즉 우리 서비스를 로드해서 쓰는 프로세스, 메인 프로세스를 직접 우리가 찾아서 그곳을 우리가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쓸 때 우리가 attach to a process라는 메뉴를 씁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우리에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때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뉴는 오픈 크래시 덤프. 이곳이 바로 커널 덤프 파일 또는 미니 덤프 파일을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그 덤프 파일을 열어서 분석하려면 반드시 이 메뉴를 통해서 덤프 파일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원격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커널 디버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원격 디버깅, USB라든지 1394 또는 이더넷과 같이 특정 버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원격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컴퓨터를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쓰는 메뉴가 바로 커널 디버그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 파일 패스. 자, 우리가 보통 디버거를 사용하려면 항상 디버거는 심볼이 막강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심볼이 없는 디버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지도 없이 사막에 버려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정표를 가지고 디버깅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어떤 위치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심볼 파일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그 심볼 파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부분을 바로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는 윈디버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헬프라는 메뉴를 통해서 윈디버거 기본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메뉴들,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볼을 설정하도록 해볼 텐데요. 자, 심볼 설정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윈디버거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항상 온전한 심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를 우리가 퍼블릭 심볼, 우리가 말 그대로 보자면 공용 심볼이라는 뜻이겠죠. 공용 심볼. 두 번째는 프라이빗 심볼, 이것은 개인적인 심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심볼은 어떤 심볼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디버깅 할 때 디버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할 그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심볼들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심볼은 바로 퍼블릭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우리가 만든 드라이버,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역시 심볼이 만들어지겠죠. 요 같은 심볼들은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들의 심볼, 즉 프라이빗 심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가 제공하는 심볼은 프라이빗 심볼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심볼은 퍼블릭 심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례를 우리가 보자면 어떤 경우에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제휴를 맺었다든지 하면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인베디드 플랫폼 같은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 하드웨어에 윈도우가 올라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에 대한 프라이빗 심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윈디버거는 사실 디버깅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버깅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에 여러분들이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볼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심볼 경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하드디스크 상의 드라이브를 하나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C 드라이브에 sim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C 드라이브의 sim이라는 이름의 폴더는 앞으로 이곳에 모든 프라이빗 심볼과 그리고 퍼블릭 심볼을 이곳에 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나는 외부에서 심볼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드라이버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같이 산출되는 심볼들이 있다면
무조건 이곳으로 복사해서 윈디버거가 심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동시에 두 번째로 C의 sim이라는 폴더 아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웹sim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폴더 이름은 어떤 이름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죠. 제가 웹sim이라는 이름으로 폴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을 보면 바로 외부로부터, 즉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심볼을 가져와서 다운로드하는 장소를 저는 이곳 바로 웹sim이라는 폴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심볼 서버가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심볼 서버로부터 자동으로 심볼이 다운되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될 때 다운로드 되는 심볼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웹심이라는 폴더로 복사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설정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C 드라이브에 심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심 폴더 아래 들어가면 웹심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겠죠. 자, 심이라는 폴더 아래쪽에 웹심이라는 폴더가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볼 폴더를 우리가 한번 경로를 등록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와 같은 경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윈디버거의 메뉴 중에서 심볼 파일 패스라는 이런 메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심볼 서치 패스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그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앞에 보면 C 드라이브의 sim, 기본 경로죠. 우리가 C 드라이브의 sim이라는 폴더를 심볼의 기본 경로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C의 sim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계속 이어서 라는 뜻입니다. 즉 계속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주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세미콜론이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rv. 자, srv라고 하는 것은 simsrv라는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 simsrv라는 유틸리티에게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srv라는 이름을 주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나오는 말들은 simsrv라는 유틸리티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 유틸리티가 현재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에스테리스크 별표와 에스테리스크 별표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 이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심에 웹심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바로 이곳이 바로 앞으로 심볼 서버로부터 심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곳에 저장하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C에 심에 웹심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양쪽 앞뒤로 이렇게 별표로 앞뒤로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http 하고 나서 이와 같은 어떤 주소를 입력하시는데 이 주소가 바로 심볼 서버의 주소입니다. 자, 결국은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앞으로 심볼은 C 드라이브의 sim이라는 폴더를 기본 경로로 쓰게 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지정된 심볼 서버로부터 필요한 심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정된 C 드라이브의 sim 그리고 웹sim이라는 폴더로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윈디버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윈도우용 디버거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 레벨과 커널 레벨에서 동작하는 코드 모두를 디버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덤프 파일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심볼, 즉 퍼블릭 심볼이 있어야만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심볼 서버로부터 다양한 표준, 타임스탬프라든지 CRC, 프로세서 버전에 대응되는 그런 디버거 심볼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볼 서버로부터 받는 심볼들을 우리는 퍼블릭 심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심볼 파일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심볼 파일이 정말 제대로 다운로드가 되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제가 윈디버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윈디버거 프로그램이죠. 자, 윈디버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통 메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앞에서 보셨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심볼 파일 패스라는 메뉴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심볼 파일 패스를 선택하고,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배우셨던 대로 C의 심, 그리고 srv, 그리고 CSM의 웹심, 그런 다음에 별표와 별표 사이에 이와 같은 문장을 넣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http 해서 어떤 웹 주소를 입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심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폴더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심볼이 제대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데, 자,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메모장 노트패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노트패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노트패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디버깅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 노트패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버깅 할 때 심볼들이 실제 어떻게 다운로드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윈디버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볼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노트패드를 어떻게 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윈디버거 메뉴에서 오픈 익스큐터블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우리가 실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오픈 익스큐터블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윈도우즈 폴더 아래 시스템 32라는 경로에 가보시면 그곳에 notepad.ex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notepad.exe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윈디버거에서 자, 다시 한번 심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폴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심 폴더, 그리고 웹심 폴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오픈 익스큐터블을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윈도우즈 폴더의 시스템 32 폴더, 이곳은 윈도우즈 폴더의 시스템 32 폴더고요. 여기서 notepad.exe를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notepad.exe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면 이제 자, 여기 특별히 윈디버거는 화면이 지금 제가 안에 실제 내용물이 있는데 내용물이 화면 캡처하는 과정 중에 오른쪽으로 다 정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윈디버거를 이렇게 열었을 때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처음 윈디버거를 쓴다면 아마 이런 화면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더 익숙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기 화면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윈디버거를 통해서 notepad.exe를 열고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니까 커맨드라고 하는 창이 있고 이 커맨드 창에 어떤 내용이 출력이 됐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력된 내용들을 보면 현재 심볼의 패스가 어떠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디버깅 하려 하는 타겟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타겟과 관련돼서 로드된 다른 별도의 DLL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의 레지스터 값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처음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노트패드를 이제 열고 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심볼이 과연 제대로 다운로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인터넷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사용돼야지만 심볼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처럼 C 드라이브의 심 폴더고요. 자, 이곳을 가서 웹심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웹심이라는 폴더를 들어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없었던 그런 파일들이 생겼죠. 뭐 wntdll.pdb 그리고 pingme.txt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디버깅 하려고 했더니 그에 따라 필요한 심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볼 파일은 모든 심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 아니고 윈디버거는 우리가 디버깅을 하다가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심볼들
필요한 심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부분씩 다운로드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볼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디버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윈디버거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윈디버거의 심볼은 어떻게 설정하게 되고, 특히 자동으로 가져오는 심볼 자동 경로는 어떤 식으로 등록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고급 기술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